브리핑 KU.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 제59기 기자이면서 51대 기획부장인 박상곤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첫 주가 되겠네요. 편하게 쉬고 있다가 또 오랜만에 방송을 다시 하다 보니 약간 어색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혔죠. 화창한 날씨를 보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정말 이번 학기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2학기의 하반기, 브리핑 KU도 전반기와는 달리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반기에는 주로 학내 이슈들의 이야기를 했었다면 하반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에 더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고요.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대 9은 국정교과서 편찬 논란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다뤄봐야 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국정화란 무엇일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를 만들 때 방식에는 검정화와 국정화가 있습니다. 검정화의 경우에는 각 출판사에서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든 후에 교육부에 제출을 하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출판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역사 교과서들이 검정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화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과서에 대한 편찬을 주도하게 되는 것인데요. 즉 국정화가 된다면 교과서에 이런 역사는 필수로 넣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 교과서가 검정화에서 국정화로 바뀌는 것일까? 청와대와 여당에 따르면 현재 역사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적 오류가 많다는 의견입니다. 사람의 성향, 종교 이념, 신념 등 모든 것들은 다 같을 수가 없듯이 교과서들 또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제작이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과서의 성향은 좌편향적이라면 어떤 교과서는 우편향적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보고 배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좌우 대립을 이룰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정화를 도입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이며 휴전 상태인 전쟁국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역사에 관련해서 좌파 성향이 강하다면 보고 배우는 학생들의 성향이 북한을 미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마다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들의 성향도 있다 보니 만약에 선생이 좌편향적인 사람이라면 교과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좌편향된 교과서를 택하며 그 위주로 수업이 되고 이러한 이유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이러한 국정화 찬성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역사교과서 반대 의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예, 고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 15분 방송에서 이를 다 이야기하기에도 반대와 관련된 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역사 왜곡, 친일 옹호,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의견에는 역사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면 이 교과서를 정부에서 만들다 보니 독립운동 축소, 군부 독재 비판 내용 삭제, 친일 행각 축소 등 친일 옹호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정점에 서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역사는 민족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만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반대하는 의견들을 더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다 하여 현 정부의 의도대로 교과서를 편찬하면 그와 관련돼서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해보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었다고 느끼시는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저는 적어도 북한을 미화하거나 주체사상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역사를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좌편향적이다. 그렇다면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좌편향적인 사고를 필기하고 암기하고 시험을 볼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타당치 못하다는 게 반대 의견의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국정교과서 작업을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에만 나가도 학생들을 선두로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현재 정부가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펼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이를 반대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더군요. 제가 JTBC 손석희 앵커를 좋아하다 보니 이분이 하셨던 말을 저희 방송에서 많이 인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12일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10번째 사람. 영화 월드워 Z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10번째 사람, 영어로 텐스맨이라고 부릅니다.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10인 기구에서 설사 9명이 같은 결론을 내려도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의무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갈등은 심해질 대로 심해지고 있죠. 정부는 이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지필진 또한 강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올바른 교과서를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미 현실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 껄끄럽더라도 의견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래야만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말이죠. 지금의 모습은 벽을 쌓아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브리핑 KO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곤이었습니다.